이번 대선에서 내란에 대한 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에 대해서 옹호했던 김문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내란 심판을 이재명 견제 심리가 추격해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탄핵 대선에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후보가 각각 49.42%, 41.15%, 8.34%, 0.98%를 얻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서 5.4% 승리를 해서 평균보다 낮게 득표했습니다. 반면 경기도에서 14.5%, 인천에서 13% 차이로 큰 승리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울산에서 5% 승리했고 부산에서 11%, 경남에서 12%, 경북과 대구에서 40% 이상 승리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저녁 8시부터 진행된 이번 대선 투표율은 79.4%로 1997년 김대중 이해창 대결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입니다. 저녁 8시까지 진행된 2017년 대통령 선거죠. 탄핵 선거입니다. 투표율이 77.2%였고 2022년 7시 30분까지 진행된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77.1%였습니다. 투표율을 지역별로 보면 대구와 울산은 80%, 부산, 경남, 경북은 78% 수준으로 평균에 육박하고 호남보다 3% 정도 낮습니다. 이는 과거와 유사한 추세입니다. 즉, 영남에서 윤석열 내란에 대한 실망으로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고 예측해왔는데 이러한 예측과 달리 영남의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섰습니다. 이는 진영 논리가 작동해서 내란 심판이라는 여론과 무관하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총동원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영 논리는 이처럼 투표 결과에서 확인됩니다. 두 후보의 격차는 8%에 불과합니다. 8%가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번 대선이 윤석열, 국민의힘 소속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고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대해서 사실상 옹호했다는 점을 볼 때 국민들의 여론은 일반적으로 내란을 심판하는 것, 즉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다만 김문수 후보가 그 패배의 격차를 얼마나 줄일 것이냐가 이번 선거의 핵심이었는데 8% 정도로 김문수 후보가 추격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선전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호남뿐만 아니라 영남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몰표죠. 몰표 현상이 뚜렷했고 그 결과 김문수 후보는 영남에서 전부 승리했고 경북과 대구에서는 무려 40% 이상 이재명 후보의 3배에 달하는 득표를 했습니다. 내란을 심판하라는 전국적인 민심이 우세했지만 진영 논리로 인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려는 민심도 만만치 않는 선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양 후보의 격차가 5%에 불과했고 강남, 송파, 서초 이러한 에, 지역이죠. 이러한 지역에서 전통대로 국민의힘 득표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와 인천에서 압승을 함으로써 당선의 1등 공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탄핵 대선이 치러졌던 2017년 선거가 지금 선거와 유사했지만 그 당시 2017년 선거는 다자구도였습니다. 또한 박근혜의 후신 홍준표는 17% 차이로 문재인 후보에게 대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이준석 후보가 있지만 사실상 양자 구도이기 때문에 이재명과 군문수에게 결집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이재명 후보는 50%에 근접했는데 이는 내란 심판과 양자 구도라는 점에서 상식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 내란 심판에도 불구하고 영남을 비롯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높았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후신이라고 볼 수 있는 김문수의 선전은 결국 진영 대결 때문입니다.
이번 탄핵 대선은 윤석열의 내란 때문에 치러진 것이고 국민의힘과 김문수는 윤석열 내란을 옹호했습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과거 군부 독재, 군사 반란,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후신인 김문수가 완패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것이 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어느 정도 패배했는지가 민심 분석에서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영남 전 지역에서 승리했고 울산을 제외한 부산, 경남, 대구, 경북에서 압승했습니다. 즉 영남에서 윤석열에 대한 내란 심판 여론과 무관하게 윤석열의 후신이라 할 수 있는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것입니다. 결국 양당 구조에서 진영 대결이 계속되면서 묻지마 투표가 고착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내란이라는 부분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진영 논리로 희석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당의 국회 독재라는 여론,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 후보의 개인과 가족에 관한 여러 추문 등도 김문수 후보의 선전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인은 이미 진영 대결로 표심을 정한 유권자에게 자신의 선택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하는 수준의 영향력을 투표의 결과에 미쳤을 뿐입니다. 또한 막판 박근혜의 등장으로 영남에서의 적극적인 유세 역시 대구, 경북의 40% 이상의 차이로 압승한 것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과 탄핵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에 대한 영남의 몰표는 향후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영남의 지지를 기반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게 공세를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윤석열 내란 재판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중단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60%의 국민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라는 이러한 입법을 추진하겠지만 국민의힘은 이런 국민 여론과 영남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극렬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남표의 반 이재명 집결로 인해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유리한 고지를 점한 셈입니다. 일종의 토대죠. 씨앗, 일종의 그 동력을 마련한 셈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의 표를 합치면 이재명 표보다 많습니다. 2018년 총선에서 이재명 정권이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김문수와 이준석, 즉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힘을 합쳐서 이재명에 대한 재판 문제로 탄핵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력 대결이죠. 진영 대결로 인해서 2028년과 2030년에 국민의힘이 지금보다 더 약진할 수 있고 2030년에 수구 보수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보수는 괴멸됐지만 윤석열이라는 수혈을 통해서 2022년에 집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됐지만 이번 투표 결과에서 보듯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층은 영남을 중심으로 확고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지만 2030년 대선에서는 보수 결집으로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2030년 대선은 이재명 정권 심판 대선이 되기 때문에 영남 세력이 지금보다 더 결집할 것이고 중간층이 이재명에 대한 심판 여론이 생긴다면 정권이 교체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과 친윤 세력이 당분간 대립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보수는 사람만 바꿔서 민주당과 나란히 전국을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수가 당권을 노린다면 한동훈과의 대립으로 인해요 국민의힘 내분이 장기화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동훈 당권으로 조기에 정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대선 1년 만에 치러지므로 탄핵 세력 척결이라는 기조가 유지되면서
민주당이 집권정당으로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8년 총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3년이 끝나기 때문에 정권 후반기에 치러지는 것으로 이재명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닙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 척결을 외치면서 어,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비판하겠지만 국민의힘은 반대로 이재명 정권에 대한 심판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양자가 팽팽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수가 결집하든 보수가 분열하든 현재의 내란 심판보다는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유지하기 힘들게 됩니다. 영남의 반 이재명 정서로 인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주도하는 개헌에 대해서 향후에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의 개헌 주도권을 인정한 것은 이재명 정부에게 전국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개헌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개헌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것이고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개헌은 여론의 동의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30년 대선은 이재명 정권 심판론이 우세해지면서 영남의 압도적 표까지 보태지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돌아가면서 보수 양당이 권력을 잡는 보수 양당 독점 체제가 민주화 이후에 계속됐는데 향후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권을 교대로 잡는 이러한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여론조사와 추구조사 개표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20대 남성이 보수화가 됐다는 겁니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김문수 상승세가 선거 막판에도 지속돼 실제 김문수의 득표율은 여론조사보다 높았고 이재명 후보가 압승한다는 출구조사의 결과도 4% 정도 오류가 발생하면서 예상보다 김문수의 후보의 득표율이 높았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처음부터 여론조사의 결과가 엇갈리면서 신뢰성이 논란이 됐습니다. 전화면접 조사를 하는 한국갤럽 전국지표조사, 한국리서치꽃 등의 4개의 여론조사를 선거 직전까지 이 비교를 해보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최소 45%에서 51%,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최소 29%에서 37%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의 경우에는 최대 48%였지만 점점 어, 추락하면서 40%에 가까워지고 국민의힘은 반대로 35% 정도로 상승하면서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5% 정도였습니다. 다른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전국 지표 조사 결과와 갤럽 리서치 꽃 여론조사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재명 후보는 아무리 못 받아도 45%를 받고 김문수 후보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37%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8% 이상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양자 대결을 하면 최소 격차가 한국 리서치의 경우에는 약 3%대로 접근을 합니다. 하지만 단일화를 하더라도 이러한 단순 합계가 김문수 후보가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1대1 대결을 한다면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8만 명을 대상으로 한 투표 당일 출구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51%, 김문수 후보는 39%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 후보의 격차가 여론조사보다는 매우 크게 나왔죠. 그래서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의뢰한 사전 투표는 이러한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더 득표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이러한 출구조사와 반대로 김문수 후보가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후보의 지지를 보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는 우리 사회의 주축인 40대 남녀 모두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얻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70대 이상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얻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상대적으로 남성표가 많았는데 특히 20대 남성의 경우에 이재명 후보를 매우 높게 지지했습니다. 가장 높게 지지했습니다. 반대로 20대 여성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즉 20대 여성의 진보적인 성향과 20대 남성의 보수적인 성향이 이번 투표를 통해서 입증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세대의 경우에는 남녀 차이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 출구조사가 이재명 후보가 10% 이상 낙승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 투표 결과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영남에서의 출구조사가 부정확해서 어, 영남의 결집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출구조사에 따르면 울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부산에서는 막상막하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모든 영남 지역에서 김문수 후보가 승리하고 부산에서도 압승을 했습니다. 결국 영남 민심은 내란이나 탄핵에 사실상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선거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